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First Fire, Rest Fire.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 젊은이에게 가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애인의 생일날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고 나서 애인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미안해. 멋진 수입차라도 한 대 사줄까 했지만 수입차를 목에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랬대요.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였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감동 에피소드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 감동 에피소드는 어느 어머니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어느 날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보게 됐는데 그림 속에 아주 하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애들아 우리도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 그림에 흠뻑 이렇게 취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제 배틀에 앉아가지고 그림과 똑같은 무늬의 천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밤이면 소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빛으로 천을 짜고 반딧불이 비춰서 그 반딧불이 불로도 천을 짜고 달빛으로도 별빛으로도 천을 짜고 어머니는 쉬지 않고 천을 짜가지고 3년 만에 드디어 그 아름다운 하얀 집이 언덕 위에 있는 그 그림이 들어있는 천을 짠 거예요. 막 천이 이제 짜서 완성됐는데 하필 그때 그 서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천을 낚아채서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허탈감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 이렇게 앓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새 아들을 불러가지고 부탁하죠. 제발 좀 애들아 내 천 좀 찾아주렴. 이렇게. 그리고 새 아들이 이제 천을 찾으러 나섰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가다가 결국 뭐 욕심이 생긴 가령 뭐 황금 상자를 줍는다든가 또는 뭐 돈벌이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다 그 욕심으로 그만 그 중도에서 그만 둬버리고 말았거든요.
이제 막내 아들만 계속 길을 나선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어느 날 그 돌집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천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 네 이빨을 두 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돌로 된 말 입에다 끼워라. 그러면 그 말이 너를 태워다 줄 것이다. 그리고 불의 산을 넘고 얼음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빨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 돌로 된 말의 입에다가 끼워 넣었어요. 신기하게도 말이 살아나가지고 빨간 열매 하나를 따먹더니 막내 아들을 태우고 동쪽 이제 그 천을 찾으러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이 말을 타고 불꽃이 타오르는 불의 산을 넘고 차가운 얼음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그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예. 근데 그 목적지에서는 요정들이 말이지 모여가지고 그 어머니의 천과 똑같은 천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 요정들이 하룻밤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하룻밤 기다려서 드디어 그 어머니의 천을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천을 펼치니까 아주 신비롭고도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림과 똑같은 그러한 그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그 하얀 집 연못가에는 그 붉은 옷을 입은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을 찾으러 갈 때 하룻밤만 기다려 달라고 했던 그 요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천과 같은 그림 같은 아름다운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은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두 번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오늘 1번부터 5번 순 우리말 바람입니다. 지금 바람을 며칠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바람 명칭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죠.
가나다라마에는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뜻풀이. 자,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 바람 종류입니다. 바람. 가나다라마에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플라우벨님이 별풍선 10개 쏴주셨고, 우리 물안개님도 별풍선 10개, 레빈유고님도, 풀빵구리님도 별풍선 10개 쏴주셨네요. 네. 복 많이 받을겨. 예, 복 많이 받을겨. 예. 자,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5번,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하면 따다다다 답을 써야 돼요. 자, 1번 엿바람. 엿바람. 엿바람은 뭘까요? 엿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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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 따다다다다. 이렇게. 따다다다다. 엿바람. 네, 엿바람. 세영보다님 풀어줬고, 4237님, 물안개님, 물안개님은 지금 추천 안 했더라고. 추천하시고. 자, 물안개님, 나번, 또, 누가 안 했어? 물안개님, 네빈유고님, 네빈유고님, 또, 풀빵구리님 아는 것 같은데? 풀빵구리님. 자, 답이, 엿바람은, 그, 돛담배, 돛을 낚아채듯이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 엿바람이래요. 예. 참 이런 이 바람 명칭을 이렇게 누가 붙였을까요? 예. 돛담배 돛을 낚아채듯이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라고 그래서 엿바람이라 한대요. 예. 그 다음에 외바람. 외바람은 뭘까요? 외바람. 외바람. 자, 외바람. 외바람 답. 따다다다다. 이렇게. 외바람 답. 외바람. 모를 때는 찍으면 돼. 모를 때는. 외바람. 외바람. 자, 외바람. 세영보다님, 4237님, 물안개님, 네빈유고님, 풀빵구리님. 자, 외바람은 뭐냐면,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바람 있잖아요. 그거를 외바람이라 한대요. 외바람. 네. 용수바람은 답이 나와 있네. 용수바람은 뭐예요? 용수바람. 운거 이호주님이 사는 마을이 용수마을이에요. 용수마을. 운거 이호주님이 사는 마을을 용수마을이라고 그래요. 용수마을. 예. 자, 용수바람은 뭐냐면 그 용수철 모양으로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하늘로 치솟는 바람, 그게 용수바람인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만 일어났죠. 토네이도
토네이도 바람이 바로 용수바람이에요. 예. 용수바람에 한번 걸리면 그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 물고기도 용수바람에 걸리면 하늘로 올라가요. 예.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바람이 육지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딱 푸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가 마을의 어느 그 길목에가 그 골목길에가 그 물고기가 가득 있을 때 있대요. 그게 바로 용수바람의 마술이죠. 예. 이제 배에 그 바다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곳에 용수바람이 불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슉 말아서 고기를 올린대. 그래갖고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 육지 쪽에 와가지고 육지의 어느 마을 골목길에다가 탁 퍼버려. 그러면 골목길이 그냥 물고기로 그냥 퍼덕퍼덕 난리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용수바람의 마술이에요. 예, 용수바람.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용수바람 때문에. 예. 소나기 내릴 때 하늘에서 미꾸라지도 떨어져요. 예. 용수바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예. 이제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좀 커요. 예, 우리나라는 좀 약한데 미국에는 좀 토네이도가 아주 심한 편이죠. 막 집을 다 그 나무로 통나무집 같은 거는 쑥 빨아 올려버리는데 그 정도로 힘이 세대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용수철 모양으로 뱅뱅 돌며 하늘로 치솟는 바람, 이 토네이도가 용수바람이다. 웃바람은 알죠? 웃바람. 네, 웃바람. 웃바람은 많이 들었죠? 웃바람. 자, 탑. 웃바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웃바람. 웃바람은 뭐,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예, 어른들한테. 예, 겨울에 방천장 또는 벽 틈으로 그 들어온 바람을 웃바람이라 해요. 웃바람. 예. 그러니까 바람을 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개별 명칭을 다 부여했어요. 바람을. 그 다음에 이제 피죽바람이 마지막. 답이 하나 남았죠? 피죽바람. 피죽바람은 뭘까요? 피죽바람. 불안개님, 4237님, 내빈유고님, 최영부다님, 풀방거리님. 다 모범생만 얘기가 다 있네. 그 피죽바람은 모내기철에 부는 바람인데 아침에는 동풍, 저녁에는 서북풍,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거를 피죽바람이라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종류에 따라서 그 개별 명칭을 부여했던 우리 선조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각 바람의 개별 명칭을 부여해 줘야 된다. 예. 특히 작가들은 이제 시인들이나 시조 시인이나 그리고 동시인이나 또 이렇게 수필가나 동화작가나 소설가나 이게 이제 언어를 다루는 마술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하지 말고 각 개별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A다. 알았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엿바람. 엿바람은 돛담배 돛을 낚아채듯이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이게 엿바람. 네, 외바람. 외바람은 일정한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외바람이란다. 용수바람. 마치 용수철처럼 뺑뺑뺑 돌면서 하늘로 치솟는 바람, 즉 토네이도를 용수바람이란다. 웃바람. 웃바람은
겨울에 찬 바람이 말이죠. 방 천장이나 벽 틈으로 들어올 때 그런 찬바람을 뭐라고 하냐, 웃바람이란다. 피죽바람. 피죽바람은 모내기철에 아침에 부는 동풍, 저녁에 부는 서북풍, 그 바람을 피죽바람이란다. 예,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코너는 표현기법 코너입니다. 표현기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김태현의 고그룹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표현 기법 코너에서는 주로 신춘문예 당선작이나 문학상 대상 작품들, 우수상 작품들, 입선 작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금쟁이를 맛보다. 한창석 시인의 글입니다. 좀 깁니다. 네, 기니까 아주 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소금쟁이를 맛보다. 한창석. 하늘과 수면 사이 왈츠처럼 경쾌하게 미끄러지는 산에는 수심이 깊어 차라리 소금이 되면 감옥의 수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마음을 절였다. 연당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고 싶지만 후들거리던 다리 그 어디에 그처럼 완강한 삶의 근육이 붙어 있었는지 그래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도무지 가라앉을 수가 없다. 차라리 발을 굴러 하늘로 날아오르려 해도 날개가 없어 새의 그림자를 따라 못의 언저리까지 질주해 볼 뿐. 자명도 승천도 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이 죄다 그의 몫이다. 세상 바람이 죄다 그의 몫이다. 젖을 수 없는 못은 도리어 사막. 내려다 봐야 보이는 하늘은 도리어 고해. 잔비를 맞으며 세상을 미끄러진 하루. 잔비에도 등허리가 시큰했을 산의 생각에 코 허리가 시큰하다. 원과 원이 부딪혀 깨어지는 수면. 바람과 바람이 부딪혀 흐느끼는 세상. 하루 종일 위태롭게 뒤뚱거렸을 산에 진인사에 땀이 마르고 응답하지 않는 신을 향한 모녀의 눈물마저 다 마르고 경계에 갇힌 자. 마른 영혼을 찔러 혀에 가만히 대보니 몸소리 쳐지도록 짜다.
타들어간 염전의 까만 소금, 향기를 가늠할 길 없는 가늠할 길 없는 산에 어느새 철없이 겁없이 세상을 지치는 어린 새끼들을 수습하여 수초 사이로 부끄럽게 여인 몸을 감춘다. 소금쟁이를 맛보다. 자, 아주 독특한 소재를 다뤘네요. 예, 소금쟁이. 소금쟁이는 뭔지 아시죠? 예, 그 물 위에 이렇게 발가락이 길어가지고 떠 있는 그 곤충인데도 그리고 뭐 오리처럼 물갈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녀요. 아주 신기한 곤충이죠. 날지도 못한 것 같아. 날지도 물 위에만 다니는 것 같아. 물 위로만 날지도 못하는 것 같아. 봤어요? 소금쟁이? 예, 소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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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쟁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소금쟁이? 요거이 소금쟁이에요. 예, 소금쟁이. 신기하죠? 날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한 그 곤충인데 다리가 이 다리로 버텨요. 그죠? 다리로 버텨. 다리로. 그런데 이 다리가 안 가라앉아요. 몸이 가볍기도 하고 이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안 가라앉아. 신기하죠? 신기해. 이렇게 4개거든, 발이. 이렇게 발이 4개인데 안 가라앉아. 이렇게. 신기하죠? 안 가라앉아. 발이 4개야. 앞에 조그마한 발이 또 2개 있구나. 총 6개고, 지느러미가 2개 있고, 앞에 긴 발이 4개고, 앞에 조그마한 발이 2개 있네. 예, 총 6개구만, 6개. 예, 6개인데, 이런 그 소금쟁이를 맛보다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어떤 사내의 인생이, 지금 이 사내는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쵸. 감옥의 수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마음을 절였다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요. 시초가자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형기를 가름할 수 없는 길 없는 산에 그랬으니까 형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초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소금쟁이를 떠올리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봐봐요. 하늘과 수면 사이. 예. 소금쟁이가 하늘과 수면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하늘 사이에 왈츠처럼 경쾌하게 미끄러져요. 예. 그 소금쟁이가 그렇잖아요. 왈츠처럼 경쾌하게 미끄러지는데 그와 같은 신세인 사내다 그 말이죠. 수심이 깊어 차라리 소금이 되면 그러면 감옥의 수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마음을 절였다는 걸 보니까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어떤 사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당에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고 싶지만, 그렇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근데 후들거리던 다리 그 어디에 그처럼 완강한 삶의 근육이 붙어 있었는지 지금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을 수는 없어. 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도무지 가라앉을 수가 없어. 왜? 차라리 발을 굴러 하늘로 날아오르려 해도, 나는 곤충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곤충이 아니야. 어, 나는 곤충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쟁이가 연당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연당이라 하면은 연을 심은 못인데, 연을 심은 그 못에 소금쟁이가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물 수면만 떠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 산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살고 싶어. 후들거리던 다리 그 어디에 그처럼 완강한 삶의 근육이 붙어 있었는지, 지금 소금쟁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에 갇힌 이 사내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살고 싶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도무지 가라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금쟁이하고 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내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차라리 발을 굴러 하늘로 나르려 해도 날아갈 수가 없어. 그렇죠. 소금쟁이도 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 산에도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어. 날개가 없어. 그래서 새의 그림자를 따라 못의 언저리까지 질주해 볼 뿐. 그렇죠. 수면까지 그 수면을 달릴 수는 있어. 그래서 못의 끝까지 가볼 수는 있어. 감옥에서 말이요. 그 운동을 시킬 때 운동장 끝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그 담 밖에 사회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명도 승천도 하지 못한 채, 자명이라면은 이제 몸을 물 위로 드러내지 않고 물 속에서만 헤엄칠 수도 없어. 왜? 그 소금쟁이는 수면 위에서만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자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승천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바람이 죄다 그의 몫이여. 세상 바람이. 자명도 승천도 하지 못한 신세, 그런 소금쟁이나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힌 사내나 같은 신세다, 이런 말이겠죠. 젖을 수 없는 못은 도리어 사막이다고. 소금쟁이가 물에 젖지 않잖아요. 내려다봐야 보이는 하늘은 도리어 고해다고. 지금 답답한 그 감옥에 갇힌 산의 심정과 그리고 소금쟁이의 신세를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죠. 잔비를 맞으며 세상을 미끄러진 하루. 잔비에도 덩어리가 시큰했을 산의 생각에 코어리가 시큰하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현의 그 세월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죠. 원과 원이 부딪혀 깨지는 수면. 그 소금쟁이의 그 발이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 파문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원과 원이 부딪혀 깨어지는 수면이라고. 아주 관찰을 잘했죠. 바람과 바람이 부딪혀 흐느끼는 세상. 사내가 세상을 살았을 때 너무 힘겹게 고난과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위태롭게 뒤뚱거렸을 사내. 그렇죠? 굉장히 힘겹게 살았던 사내의 과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땀이 마르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선을 향한 그렇게 사람이 할 일을 다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신, 뭔가 열매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을 향한 무녀의 눈물마저 마치 신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 봐야 뭔가 한계에 이른 경계에 갇힌 자가 돼버린 이 산에 마른 영혼을 찔러 혀에 가만히 대봐요. 그랬더니 몸서리치도록 짜요. 짜다는 느낌, 인생이 짜다는 느낌, 삶이 짜다는 느낌, 운명이 짜다는 느낌, 그걸 절감하고 있죠. 타들어간 염전에 까만 소금, 형기를 가늠할 길이 없는 산에, 그렇죠? 형기를 가늠할 수 없는 산에, 꼭 감옥에 갇힌 사내일 수도 있고, 꼭 뭐 감옥이 아니라도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또는 고난의 감옥에 갇혀서 또는 시련의 감옥에 갇혀서 역경의 감옥에 gat혀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형기를 가늠할 수 없는 산에 언제까지나 이런 시련이 계속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그런 역경이 지속될지, 그걸 가늠할 길이 없는 산에 어느새 철없이 겁없이 세상을 지치는 어린 새끼들을 수습하여 수초 사이에 부끄럽게 여인 몸을 감춘다고. 수초 사이에 지금 소금쟁이가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인 몸을 감춘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적화자 이 사내가 살아온 어떤 삶, 이게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반성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역경의 세상을 그냥 힘겨워하는 이 한 사내의 내면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작품이기도 하죠. 네. 자, 한창석 시인의 소금쟁이를 맛보다, 이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45초